저는 이게 왜 궁금했냐면 아파트 복도 CCTV를 범죄가 없어 매일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개인 CCT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CCTV를 친구가 확인을 해보다가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확인을 하잖아요. 내 집 앞에. 네, 근데 맞아.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왜 저 남자는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배송을 할까? 그래서 이제 윗집에 있는 친구한테 혹시 너네 집도 같은 곳에서 배송을 하니? 물어봤더니 맞다.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 4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아니 오늘 우리가 탑 오브 탑만 합시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뭐 탑까지 하고 싶지 않아. 탑 오브 탑. 신삼변 시대 세 분의 변호사 모셔보겠습니다.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입니다. 단 없어요. 그리고 문. 안녕하세요. 몽골몽골 백성문입니다.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징글징글 양결입니다. 자, 이계정님께서 오늘 주제도 버럭 담비 변호사님 혈압 올라가는 말도 안 뉴스네요. 나오래 잘. 제대로 때려주셔 하셨는데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 난 없어요. 여기서 아시겠지만 그녀는 없습니다. 오늘 아이템이 딱 맞긴 네. 한데. 그녀는 어디? 이거 이런 노래도 있지 않나? 그녀는 비수근에 한 거 가사는 있었던 것 같은데. 가사 있어요? 예, 없습니다. 다는 어디서 가는지 행방불명입니다. 뭐 좀 편찮으시겠죠? 뭐. 30분 내에 오지 않으면 저희가 실종 신고 들어옵니다.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듣고 있겠죠? 오면서. 지금 어떤 멘트를 하고 있을지 내가 너무 지금 한데 여기서 말할 수가 없네요. 비방용이라. 3590님 신삼부 시대 오늘은 특히 최 변호사님이 부글부글한 아이템이 많네요. 그러게. 아내의 마음, 주부의 마음, 엄마의 마음, 딸의 마음으로 여러 번 부탁드려요. 하지만 없습니다. 네, 나는 없다. 아이템을 좀 미루죠, 뭐. 그럴 만한 것들이 있으면 뒤쪽으로. 그럴까요? 오늘은 문과 지로 시작합니다. 문지루. 요거 좀 먼저 보죠. 이 얼마 전에 사실은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네, 요거 동성 결혼이 이 건강보험료 네, 부가처분 취소했던 거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서 동성 배우자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 건 있습니다. 법률로는 안 돼요. 옛날에 혼인신고한 건 안 됐고 그리고 당분간 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뭐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법의 가족제도를 싹 바꿔가지고 그렇지 동성혼을 인정해주지 않는 한 그거는 이제 어려운데 법률로는 어려운데 이제 우리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그냥 부부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제 이번에 이게 원래 1심에서는 기각됐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인정돼서 좀 전에 김변 말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성 배우자 간의 그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과 동성 간에 그러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거는 그래.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 사실혼 관계 유사하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대도 많이 변했고 사회도 많이 변했고 그 변하는 사회 법원의 판단도 발맞춰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뭐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면 기존의 혼인이나 가족에 대한 관념 자체가 어떤 성적인 결합이라든가 자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많이 초점을 두다 보니까 과연 이걸 허용할 것이냐 안 허용할 것이냐로 옮겨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족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가족을 결합이라고 이번 재판부에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본다면 이게 동성이냐 이상이냐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로 봤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 더군다나 그게 개인이 기여를 하는 이게 순수하게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여에 따라서 받는 혜택인 거잖아요. 보험은. 그렇지. 그렇잖아. 내가 돈 내고 내가 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일 것 같아요. 이걸 자꾸 막 남녀관계, 애정 뭐 이런 거랑 결합을 시키면 동성에 대해서도 인정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여기를 지키고 싶다,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거기에 기존 제도에 내가 돈을 내서 이걸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걸 국가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한 판결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제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동성 부부 인정. 그건 그건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취지가. 그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입법 정책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안성찬님께서 지각한 친구 이름 칠판에 적어주세요. 칠판 하나 갖다 놔요 여기다가. 네, 칠판에 적을 필요도 없어. 전국 방송으로 다 나갔어 지금. 아, 뭐 그렇게 자꾸 그렇게 아?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아유. 원래 제일 많이 지금 충돌했었는데 점수 싸고 따려 돌아. 이제 어차피 듣고 있거든. 아, 어차피 듣고 있거든. 이게 명예형입니다. 이런 거.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우리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 담배를 위한 아이템을 좀 남겨두고 요거부터 좀 해볼까요? 요거. 앞부분부터 안 하고. 응. 먹튀남 용서한 노부부. 아 이거 너무 갑자기 훈훈한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작을? 아니, 훈훈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아 이게 한 커뮤니티에 순천 청암대 근처 식당 먹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 나 얼마 전에 나 사진 나왔던 그. 사진하고 아예 네. 그 CCTV 영상이 공개가 네. 됐었죠. 네. 여기에는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그런 식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직원들은 하나도 없었고, 근데 20일 오전 9시쯤에 딱 봐도 젊어요. 한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남성이 들어와서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 밥을 시킵니다. 뭐가- 나 그래서 뭐 김치찌개 정도 하나 시키나 했더니 삼겹살 3인분. 굉장히 좀 희한한. 대식가에 대식가. 그리고 공깃밥도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음료수를 주문해서 먹다가 이게 사실 영업시간 전이었으니까 아직 영업시간 안 됐어요라고 내보내도 되는데 이 노부부 입장에서는 손주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그 삼겹살 저 다 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남성이 저 김치찌개도 추가 안 될까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추가로 주문해서 이제 여기 홀에 지금 직원이 없으니까 이 노부부는 김치찌개를 만들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끓이고 있는 사이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 사이에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이 남성이 쓱 빠져나가는데요. 이 남성이 주문한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저 사진 저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얼굴은 여기서는 못 가지만 예. 양변 보시기에 저 젊은 저 20대 남성 네. 사실은 약간 먹다가 착각하고 그냥 강별 아니야 물어보는 내가 민망하다. 저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고요. 사실 네. 저기가 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근처예요. 아우, 그래서 저기가 맞아. 그렇게 뭐 상가가 많거나 네.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네. 되게 작은 식당들밖에 없는 데고 또 메뉴 자체가 아침에 삼겹살 3인분은 작정하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밥상 보신 분들 보세요. 저기 이 확실히 순천의 음식이 푸짐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더라. 삼겹살 빈자리가 4인분 없어, 해놨는데 빈자리가. 백반으로 쫙 깔아놨잖아요. 다시 좀 띄워주세요. 야 저 식당 진짜 서비스 좋아. 저거 봐. 빈자리가 없다니까. 저렇게 푸짐하게 차려준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원래 아침 저기 보면 메뉴 자체가 저 삼겹살, 곱창 이런 거 하는 데라서 아침 식당을 주로 하는 메뉴도 아닌 식당이잖아요. 그러면 저기를 그냥 들릴 때부터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봐서 저는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마지막 선수 입장했습니다. 입장. 담변.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막 그치. 추임새도 넣으면서 그치. 그치?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너무 약간 이 상황에서 웃긴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오는데 백 변호사님 멘트가 김치찌개가 나오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조용히 앉았죠. 네. 김치찌개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원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추임새를 막 넣으면서. 담변 이즈 맞나요? 네. 어쨌든 왔다. 네. 자, 아까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없다 3번. 네. 아니 근데 막 아까 너 듣고 있을 줄 알았어. 아까 잘 들었습니다 하는데 눈빛이 지금 장난 아니야. 제 얘기도 어? 들었죠? 들었죠. 예. 듣고 있었을 거라고. 네. 역시 스마트 하시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 노부부가 이 먹튀남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꼭 찾아가지고 내 5만 원 받아야 돼 이거예요? 아니면 아유 뭐 전혀 그럴 그렇지 수가 않았어요. 사실은 거듭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연이 처음 알려졌을 때도 이게 이제 아들이 이 사연을 알리면서 우리 사실 부모님이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왜 저 주변에 한가하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대학교 주변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이 거의 한 2년 넘게 손님들이 없었으니까 겨우겨우 유지를 했는데 아침부터 뭐 배고파서 국밥 한 그릇 정도도 아니고 그 삼겹살 불판
냉동 삼겹살이거든요. 얼마나 기름 많이 튀어요. 치우는 것도 힘들게 부모님 고생시켰다. 그래서 다른 식당에서까지 이런 일 하기를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걸 올렸다고 했거든요. 부모님은 용서하셨대요. 그냥 젊은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서 이걸 저지른 남성 20대 남성이 주변에 워낙 자주 오가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찾았어요? 편의점 사장도 이걸 영상 보자마자 저기 우리 집 자주 오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렸더니 됐다고 어르신들이 또 용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이제 사연이 계속해서 올라간 상황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찾긴 찾았습니다. 심지어 잡았어요. 심지어 결국. 찾았어요. 이것도 이제 이게 기사까지 뜨고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저 삼겹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남성이 요 지금 아까 삼겹살 먹은 그 근처에 김밥집을 갔었대. 근데 김밥집 사장님이 바로 잡았어요. 야 임마 이런 거죠. 너 임마 그래가지고 잡았지.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 그리고 나서 범인은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런 거 근데 있잖아. 경찰을 하고 이 남성하고 이 김밥집 사장님하고 함께 요 조금 전에 이 70대 노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 노부부가 역시 이 20대 청년을 다독이면서 되돌려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먹튀남하고 이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이 노부 가게 이제 음식값을 지불했다고 하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 좀 물어볼게. 네. 우리 저 담변에게. 네. 이 노부부가 이렇게 하신 게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냥 5만 원 그냥 뭐 손해 볼게 하고 용서해 주신 건데 이거 뭐 개인의 판단이지만 선택이지만 이거 어떻게 잘 하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이런 노부부께서 사람들을 엄벌하는 게 처음에 맞다고? 선처를 해주시면서 젊은 사람이 계속 그런 짓을 하면 못 쓴다.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봤을 때에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한 번은 봐준데 다만 이것을 앞으로 좋은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선행이 선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사건을 보고 다른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제3자들이 가게까지 전화해서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 같은 걸 받는 느낌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식당 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선처를 하건 처벌을 하건 이것은 피해자인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노부부의 결정인데 그렇지. 막 주변에서 전화까지 오면서 이 사람을 처벌하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위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저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블러처를 했지만 고개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내가 지금 도망가도 되나라는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는 행동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의 깊게 먹튀를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주의 깊지 않았다고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찍힌 CCTV 사진도 복장이 똑같아요. 그 누가 봐도 그 동네 사람은 그 사람인 걸 알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마음을 먹고 갔으면 좀 나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의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밀하진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 걸렸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전국 방송을 탈 줄 그렇죠. 몰랐지.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이 남성은 거의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저기 생각해요. 저 좁은 동네잖아요. 온 동네 소문 다 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지금 요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요게 답이네. 그 식당에 돈줄 내러 가고 싶다.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이미 합니다. 돈줄을 내러 가고 계신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저희는 대표로 양변이 이제 언제 가요? 내려가서 가면 집에? 돼. 집에 언제 가요? 아직 계획 없는데. 이제 고향 내려가면 양변이 가서 돈줄 한번 내는 걸로. 그렇죠. 삼겹살 지원금 주는 겁니까 그럼 그러면? 뭐 알아서. 저 인쇄 있잖아. 인쇄. 한 20인분 시켜주세요. 20인분. 인쇄가 지금 뭐 마구마구 들어온다는 소문이 막 있던데.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 저 양 변호사가 인쇄 받은 거로 돈줄 내는 쪽 내려갑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요거는 요것도 일단 백변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 시작. 아내의 외도 장면을 목격한 남편의 행동. 아이고. 일단 이 남편의 행동만 보면 강력범죄예요. 지난해 8월에 이제 아내는 호프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호프집에 이 남편이 네. 불시에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3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네. 그다음에 뭐 주변에 이제 위험한 물건들 뭐 병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많지 거의 수준이니까. 네. 거의 뭐 살해하려고 네. 이 30대 남성을 엄청나게 폭행을 했는데 다행히 네. 이 30대 남성이 사망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미수에 그친 혐의였는데 이게
목 부위를 찔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목 부위를 찌르고 막 하다가 그래서 한 6주 정도 상해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예. 검찰이 살인미수를 한 거구나. 상해가 그러니까 아니고. 목 같은 데는 잘못 찔리면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신체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해의 고의인지 살인의 고의인지 이제 달라지죠.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살인 미수였는데 이유가 이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문자에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실 것 같은데 네. 이 30대 남성이 뭘 하고 있었냐? 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내하고 저희가 정확한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남편이 딱 본 겁니다. 그리고 격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부적절한 게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부적절이 아니라. 아, 굉장히. 굉장히. 뭐 굳이 강조를 해요. 아니, 뭐 아니 왜냐면 이걸 알아들으신 어떤 분은 행동인지를 알아들으세요, 다. 아셔야 시청자들도 네. 아니, 청취자들도 여기에 이제 벌써 판단을 지금 하실 벌써 수가 알았어. 있으니까. 벌써 알았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현장을 딱 목격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죠? 예. 아, 이 사람들 참 네. 못됐네. 근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남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나요? 신청해야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좀 온정이 있어서 좀 더 약하게 해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문법관보다 네, 좀 전문법관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꼭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남성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법적으로만 판단하는 판사보다는 일반 시민들한테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얼마나 화가 나서 이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게 아닌가. 신청 자체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해서 배심원 앞에서 남편이 한 주장은 뭐예요? 사실 저는 백 변호사랑 생각이 좀 다른 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참여재판? 예, 이 사람 심신미약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심심미약 받아주는 경우 안 받아주죠. 당연히 거의 없는데. 거의 안 받아들여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저는 사실 이 뉴스 기사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남편이 정말 의도치 않게 우연히 그런 일을 겪은 건지 아니면 뭔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갔다가. 좀 찾아간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따져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찾기는 없거든요. 어쨌든 재판부에서도 이거 자, 그러니까 결과. 심신미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자기 통제 능력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다만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네요. 전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희 같은 법조인이 봤을 때에는 이게 살인미수고 이 사람이 그 전에 다수의 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흉기를 가지고 목 부위를 가격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상당한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법 재판부에서 전 법관이 네. 했으면 그리고 저는 집행유예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갔고 양 변호사님 말씀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왜 가느냐로 하는데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가서 물론 굉장히 고의적이었지만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에 격분을 했다라는 동기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네. 그 동기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마음을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물론 양형이 권고적인 효력이 있지 그것을 반드시 판사가 받아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양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낮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그렇죠. 하셨겠습니까? 당신들도 보고 아우 아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네. 또는 거기 여자 배심원도 있으니까 남편이 그렇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지 마음을 않았을까. 움직였다. 아니 근데 부적절한 행동도 거기서 그만하세요. 그만해. 45초밖에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행동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격분했던 게 자기 집에서 다른 데 가서 해도 되는데 왜 자기 집에서 여기도 이 여자의 이 여성분의 아내분의 직장이에요. 호프집 자기가 운영한 데란 말이에요. 아니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죠. 왜 자기 직장에서 하냐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전 그 부분에 좀 더 나가면 안 포인트를 돼, 짚고 더 나가면 안 돼, 있습니다. 빨리. 네. 알겠습니다. 빨리. 야, 요 배심원들의 판단에 대한 양형에 대한 양 변호사 의견 잠시 후 들어볼게요. 자,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상간남의 흉기를 휘둘려서 살해하려고 했던. 살인 미수로 기소됐던 남편이 징역 3년, 국민참여재판 가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단변하고 백변은 형량 좀 적다. 실형이 맞다. 뭐 요런 아니 근데 합의를 했고 저는 합의, 이런 게 합의를 있어요. 했구나. 그리고 참작할 만한 동기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 외도와 관련된 형사 사건들이 생각보다 형량이 낮죠. 그러니까 판사도 그렇고 배심원도 그렇고 아유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네. 오죽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도한 그 상간녀 집에 뭐 시어머니랑 찾아가고 이래도 다 우리 벌금형의 있잖아요. 집행유예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재판부나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도 오죽했으면 이런 게 좀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동기를 참작했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판단을 했던 게 이분의 행동이 너무 과했어요. 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과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과를 우리가 형량을 판단을 할 때 고려하면 안 되지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도를 한 것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기가 참작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동이 과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변은 요거 형량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극히 부적절한 형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년이- 이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넘지 말아야 될 정해진 선을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됐고 아까 이제 이 굉장히 뭐 부적절한 외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참작을 하더라도 참작을 해야 될 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가 있어요. 주거 침입 정도 예를 들어 들어가서 뭐 흔들어서 폭행 정도로 했다라는 것과 사람이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쪽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이렇게까지 격렬한 공격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양형에서 참작을 해줬다면 저는 이건 재판부가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잘못된 신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정도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질렀다라고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줬다. 다만 여기서 합의가 안 됐다면 뭐 양 변호사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데 네. 일단 피해자가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했고 합의가 됐어요. 이제 그거하고 아까 동기하고 감안해서 일단 집행유예 상한이잖아요. 3년 5년이면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검찰이 항소했나?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요거 기사 다음 소식은 기사 제목을 봤거든요. 얼마 전에. 요거 때문에 순서 바꾼 거죠? 담배 올 때까지. 맞아. 아유 나 혹시 여태까지 못 올까봐. 여태까지 못 올까봐. 내가 요거 기사 딱 보고 안 읽었어 내용을. 왜 안 읽었게요? 궁금해서. 아니 여기서 금요일 날 담변의 입을 통해서 들으려고 안 저군요. 읽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새벽 배송 배달원이 바지를 내렸다. 그는 왜 담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읽으면서. 아니 나 모르니까 궁금하잖아. 나 모르거든 나 요거 제목만 봤어.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때 이때에도 보도가 보도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아 2021년에? 네, 2021년에 보도가 된 사건이고요. 2021년 11월 오전 7시쯤입니다. 서울 상일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영상이 촬영이 됐는데 이 영상을 보면 남성 배달원, 왜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걸 하잖아요. 남성 배달원이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갑니다. 이게 뭐가 이상해? 당연히 배송 그렇지, 하시는 분은 그렇지. 배송품을 들고 지나가지. 근데 보통 지나갈 때 우리는 옷을 입고 입지. 지나가죠. 근데 이 남성은 바지와 속옷까지 발목 부위까지 완전히 내렸어요. 거의 어머머머 귀신이다, 남성 귀신. 싫어하라. 바로 완전히 귀신이야. 내리고 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상의도 위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의가 있으면 혹시 이제 뭐 둔부가 덮일 수 있잖아요. 제가 차마 둔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근데 덮이지 않았어요. 바지와 속옷 다 내리고 상의까지 올린 상태에서 다 벗은 거야 그냥. 그렇죠.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영상을 찍혔습니다. 그거 어떻게 걸어다녀?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걸어다녀? 그러고선 강시도 아니고 그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2인 삼각도 아니고 아니 저는 2인 삼각이랑 저는 그 생각했어요. 강시 2인 뭐 삼각도 약간 아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남성이 똑같은 상태로 또 위층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위층을 근데 진짜 갔더니 잠깐만. 나 잠깐만 바지를 좀 벗은 게 아니라 발목까지 내리고 발목까지니까요. 그리고 이거 들고 그러니까 산소는 상 상의를 잡았다잖아요. 상의를 또 올리고. 올리고 2인 삼각보다 어려워 이거는.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 근데 그 위층에 갔는데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CCTV를 보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더니 CCTV를 등지고 돌더니 발목에 있던 바지를 올립니다. 네. 그런데 이 배달원의 이러한 행동이 아래층이랑 위층에 사는 친구 사이의 여성 2명한테 발각이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아래층에 사는 친구가 개인 CCTV가 있었어요. 여성들 살다 보면은 이제 CCTV 개인이 달게 되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왜 궁금했냐면 아파트 복도 CCTV를 범죄가 없어 매일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개인 CCT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CCTV를 친구가 확인을 해보다가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확인을 하잖아요. 내 집 앞에. 네, 근데 맞아.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저 남자는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배송을 할까? 그래서 이제 윗집에 있는 친구한테 혹시 너네 집도 같은 곳에서 배송을 하니? 물어봤더니 맞다. 그래서 배송을 시키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상황을 알게 된 거고, 만약에 그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문 앞에 설치된 개인 CCTV가 없었다면 모르는 거지. 이 새벽에 이 남성이 이러한 이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배송을 했다라는 것과 몰랐을 겁니다. 아, 그렇죠. 아파트 실습 관리사무소 매일 보겠어. 그리고 이때가 아침 7시라 새벽 시간이라서 이 배달원과 마주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남성 너무 의도가 다분하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지만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상의까지 집어 올려가지고 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남성이 아마도 이 아파트 복도에 CCTV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내에 CCTV는 없는데 네. 조금 전에 담변이 얘기한 것처럼 여성이 자기 집 앞에 개인 CCTV 설치하고 이건 뭐야? 이게 된 거지 지금. 완전히 본인 생각과 그런데- 다른 상황. 근데 이거 이 남성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송업체는 자신들이 계약하고 있는 정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또 배송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은 이 남성의 아내가 개인적으로 위탁해서 배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원은 아니에요, 아내도. 근데 이 아내가 배송을 위탁받아 놓고 자기가 안 하고 남편이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네. 이것도 계약 위반이기는 하죠. 근데 이 배달원 측이 내가 왜 바지를 내리고 있었느냐? 나도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나 너무 궁금해. 그 이유가 뭐야? 근데 이유도 이상해요. 배송 업무 중에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일단 남의 아파트에 복도에 소변을 아니, 그러니까 왜요? 내가 보니까 피해 최소화 요걸로 어떻게 끝내보려고 한 거야 지금 소변 보는 걸로. 경범죄 처벌법부터 그러니까 막아보려고 끝내보려고.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대요. 안 했네. 그러니까 다시 소변 안 봤어. 그건 안 나와요. 보고 올렸는지 안 보고 올렸는지 지금 거기를 검증해봐야 되고, 아무튼 그래 다시 올렸는데 바지랑 속옷이 너무 낡은 거야. 동시에 낡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낡은 거예요. 너무 동시에 고무줄이 나가기 싫지 않다. 두 개 동시에 고무줄 나가기 쉽지 않은데 둘이 그냥 하필 동시에 고무줄 나간 거지. 그래서 바지는 분명히 올렸는데 동시에 흘러내렸다.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배송이 우선인 거야. 나는 위탁을 받았으니까 책임 있는 아내로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배송원의 자세로 흘러내렸지만 내가 2인 삼각의 자세로 얘를 가져가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물품을 내려놓고, 저는 내려놨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차마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 상태로 배송을 했다. 이건 근데 뭐야? 아니 바지하고 속옷이 낡아서 흘러내린 건 오케이.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럼 상의는 낡으면 올라가 위로? 중력의 법칙 위로 올라가 이렇게? 위로? 야, 이건 뭐야? 나 그러면서 정말. 나는 바지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전혀 음란할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지의 뜻, 그러니까 사이의 뜻. 나는 낡은 바지를 입은 서민일 뿐. 이건 뭐야? 그럼 이거 뭐 살신성인이야? 상의는 왜 내가 올라가냐고. 바지가 흘러내려서 내 신체 부위가 노출됐지만 나는 고객님의 이 투철한 직업 물품을 정신. 먼저 배달하는 게 우선이고 땅에 내려올 수 없으니. 아, 근데 궁금해요. 바지가 더 이상한 건 아래층에서 배송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올리고 다시 배송을 위팅하면 되는데 그 사이 또 내려갔나? 나는 날려서? 그 뒤뚱뒤뚱한 상태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라도 이인삼각하는데도. 땅에 내려놓지 않고 이 물건을 고객님에게 배달하고 싶은 배달원의 마음, 뭐 이런 거야 정말. 양변 이거. 자, 우리 넷 중에서 인간의 본성과 인문학에 대한 저 통찰에 가장 여기서 그게 왜 나와요? 우리보단 낫잖아. 아니, 이건 거짓말한 거지 뭘 네. 이걸 통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요? 이걸 뭘 어떻게 해석을 해 굳이 이런 걸 다 왜? 떠나서 이게 티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거 뭐 그 낡으면 올라가 위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자. 짧은 티를 배꼽 티 입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거 내려오는 과정에서 1층도 안 들르고 바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라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네. 그러면 그러면 차 이제 싶었던 거지. 이제 자가용으로 이렇게 배송 업무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아내 대신 했다기보다 저도 가끔 보면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빨리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층을 나눠가지고. 근데 그게 저는 더 참 씁쓸하긴 해요. 같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자, 그러면 이 사람 형량 뭐 나왔어? 뭐 공연음란죄니까 그 형이 중하진 않아요. 네, 벌금 300만 원 선고됐고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거. 양변. 공연음란죄가 공연이 음란, 남들 다 보는데도 옷 벗고 다니면 공연음란이잖아. 예. 뭐 아무도 못 봤는데? 사실 이건 가능성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오해하실 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범죄 공연음란죄는
우리 모든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뭔가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법률용어는 보호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절도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공연음란죄는 이 개인 피해자들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의 성풍속, 올바른 성폭력을 지키자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진 않았더라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불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 법원의 양형 이유. 근데 나는 내가 이 판사라면 형단이잖아요. 야, 내가 양형 이유를 써야 돼? 이거 왜 유시엔치 써야 돼? 거의 이 분위기인데 지금. 근데 네? 판사님도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과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CCTV를 봤는데 배달원은 언제든지 물건을 잠시 내려놓고 바지 등을 올려 입을 수 있었다. 그렇죠. 내려놓으면 뭐 큰일 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폭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주민 등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마주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가능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음란행위가 주관적인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까 나는 음란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음란성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누굴 만나면 딴 사람이 놀랄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계단식이면 두 집만 있는데 복도식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사는 정말 내가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3D 업종에 갔기도 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글로 써야 되잖아. 초진지하게. 우리처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마지막 주제 좀 볼까요? 징변을 소개해 주세요. 딸 학폭 학생에게 소리친 엄마 이야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딸이 중학생입니다. 딸이 중학생인데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루는 또 집에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걔 찾아가야겠다. 어딨냐라고 했더니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학원 수업 중에 불러내가지고 이 또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 딸한테 가까이 오냐. 같은 동네에 있는 학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원 강사가 말렸겠죠. 수업 중이니까 뭐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하고 끝나고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에 나오니까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마라. 우리 딸한테 말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해 학생 측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죠. 들은 피해자지만 법적으로는 몰래 그 딸을 괴롭혔던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라고 해서 이 어머니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학폭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폭위까지 열려가지고 가해 학생한테 서면 사과, 사회봉사 조치까지 내려졌고 또 이 어머니가 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내 딸 괴롭혔으니까. 근데 그거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역으로 이제 당신이 내 딸을 아동학대했어. 그러니까 일단 학폭은 인정된 거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된 건데 역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엄마가 그 학폭 학생들 가서 강하게 항의하고 뭐라 한 거. 뭐 때리거나 한 건 아닌데. 말로 이제 소리친 거잖아요. 이게 아동학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유사법 판례에서는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인정한 거예요, 징병 이거?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이 학원으로 찾아가서 나이 어린 학생을 불러내 소리쳤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생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해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저는 이거 검찰의 기소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요? 아니, 검찰의 기소 단계.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재판부에서만 비난을 하는데 이걸 아동학대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게다가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병원에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서 치료받는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치료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심각성 같은 것들을 행위의 심각성 같은 걸 판단하지 않고 덜컥 아동학대로 법원에 밀었다라고 좀 보이고 사실 검찰에서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문헌대로의 법대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랬어야 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머니는 가만히 있었어야 되나? 3초 남았는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더 하셔도 돼. 아니 살롱지지 안 해도 돼요. 아니 우리 다 이 이름 들으면 기억나는 거 있을 거야. 연진아. 학교 폭력이 얼마나 사회와 국가와
학교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오죽해서 학폭도 다 열었고 했는데도 그 피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마는 오죽하면 학원을 찾아갔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고 검찰이 이런 기소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 국가와 교육기관과 사회가 학교 폭력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장함이 이렇게 있어 목소리에서. 비장함이. 어우 연진아. 연진아.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저 어머니 피고인의 어머니 측이 형법 20조 정당행위 주장한 것 같아. 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어쨌든 소리쳐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뭐 아동학대의 구성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해도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어머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요. 요즘에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은 동네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어른들은 무서워서 그런 거 못했어요. 물론 그때는 과했던 어른들도 많았죠. 맞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어른들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한 말로 중학생들 부딪히면 눈 우리보다 먼저 내리깔아야 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른들이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따끔한 훈계 한마디도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그 검찰 법원은 가장 마지막에 형사 재판이나 이런 수단을 개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최우수안이 돼야 된다고. 보충성, 최우수관성 이런 거 이거 나오죠. 다 어긴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이 받은 충격과 학원에서 피해 학생 엄마가 와서 소리쳤다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 가해 학생의 충격의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글쎄. 만약에 이 어머니가 네. 학폭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애를 찾아갔으면 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끝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여기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오늘 시간이 좀 줄었네요. 살롱지. 안 해도 된다니까.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네. 자, 양보야. 오늘 그림 이제 뭉크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이고요. 뭉크는 알지. 뭉크는 그림 보시면 이제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남녀가 서 있습니다. 남녀가 서 있는데 한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고 여성은 빨간 코트를 입었는데 이게 화가가 일부러 알몸을 비치게 그린 건지 아니면 코트를 벗어 제낀 건지 모르겠지만 알몸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위에 보면 사과나무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근데 그림의 특징은 오히려 한쪽에 그 앞쪽에 숲 그늘에 어두침침한 표정을 한 다른 남성이 있는 거죠. 이 그림의 제목은 질투예요. 사실 뭉크는 평생 동안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던 그런 화가로 알려졌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런 공포 때문에 이성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한번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전에 뭉크의 흡혈기 소개하면서 이성관계에서 매번 불행을 겪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본인은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배신 때문에 세 번째 사랑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자기가 오히려 어떤 집착 때문에 그 여성을 버리는 바람에 80평생을 혼자 외롭게 보냈던 그런 남성이고 그래서인지 저렇게 다른 남성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을 빼앗아서 왔던 상황을 질투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한 10점 넘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짐작하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뭐 아내가 이제 외도하는 장면 때문에 또 화가 나서 이 살인미수까지 저질렀던 남성 때문에 이 그림을 떠올렸고요. 질투가 어떤 마음 때문에 질투가 생길까요? 왜 사람은 질투를 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건 그게 심리학자들은 우월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질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저놈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놈한테 갔을까? 내 이성이 혹은 여성 입장에서 저 남자가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웃기는 거는 그게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정도의 존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은우랑 바람이 났다 그러면 질투감이 아예 안 난다는 거죠. 바로 받아들이는구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저 사람은 왜 돈 많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객관화도 시키고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비교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바람에 질투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건 과연 질투를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질투를 통해서
이 문구처럼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버리고 집착 때문에 다시는 이성관계를 못 가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나의 질투는 어디서 온 것이고 과연 그 질투가 그걸 통해서 뭔가 나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질투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1분 정도 더 있었으면 좀 더 네. 자세히 했는데. 아,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이 마지막 문장들은 외워서 단뜻 못해. 설명을 못해. 안 돼. 역시 양변입니다. 자, 살롱드지로 마무리하고 오늘 신삼변 시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